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좀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통계 문제였다. 설문조사 하나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 맞죠? 역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답변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아까 그 통계적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35만 명을 만약에 제외한다든지 최대로 50만 명 늘어난 걸 제외를 하더라도 비정규직 증가폭이 36만 7천 명. 그러면은 2004년도에 78만 명 늘어난 거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맞죠? 예, 의원님 취업자 자체가 일단 뭐 이번 달에 아니 취업자 자체가 늘어나고 한 걸 떠나가지고 일단 네. 비정규직 그 숫자 자체를 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거였고요. 또 경제가 성장하고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이 새로이 또 지금 부총님 지적하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에서 마켓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정규직을 다양한 형태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비정규직을 그냥 무조건 제로로 하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비정규직을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봤다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질문 하나 이렇게 바꿨다고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그렇게 78만 명씩이나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35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또 하나 더 하면 총계청장님. 이게 왜 새로 설문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비정규직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계열에 따랐을 경우에는 얼마다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다 그 통계가 변화되면 그런 걸 내잖아요. 왜 안 냅니까? 이번에는 그 경활조사의 설문 그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경활과 같이 실시됐던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경활조사의 아니 응답. 그러니까요. 통계청에서 지금 하는 게 모든 통계라는 거는 앞서 저 부총리도 답변했지만 일관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일관성이 있어야지 통계가 의미가 있고 그게 정책 그 수단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통계는 제시해 놓고 이거는 저 과거 통계하고 다르다. 그냥 연속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요. 무책임한 거예요, 정부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조사의 응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 그 영향을 구분해서 조사 자체에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저희가 전후 관계를 추정해가지고 35만에서 50만이라는 숫자를 추정에 의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나가셨네. 그 질의 자료에 나왔던데요. 그 비정규직 비율이 금년도 2018년도에 33%였던 게 지금 36.4%까지 치솟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통계청장 입장에서는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설문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예. 했을 때 35만 명을 제외했을 때와 50만 명을 제외했을 때 그러면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높아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한 통계청장님. 네. 그런 숫자도 하나 계산 안 해보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겁니다 하고 믿으세요 하고 던져놓고 그냥 많은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 비정규직 비중을 말씀드릴 때는 구간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숫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35만 명을 제외했을 때 얼마입니까? 통계청 기획조정관 어디 있어요? 자, 뒤에 저 실무자들 빨리 그 답변 자료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그 GDP 기준도 바꿨잖아요. 기준년도 바꾸면은 그러면 통계 숫자 자체를 과거에 10년치, 20년치 거슬러 올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번에 통계 자료를 제시할 때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덜렁 통계 자료 내놓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좀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정책 잘못됐다.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건 통계청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의원님. 부총리님.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는 통계청장 경지를 좀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 없어요? 네, 의원님 뭐 제가 보기에 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시계열적으로 같은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년도에 ILO 기준을 적용하는 것
해야 될 그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병행 조사를 하게 됐다는 점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2021년도에 드립니다. ILO 기준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와 의회 간에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가는 거는 좋아요. 좋지만 통계를 내면서는 덜렁 그냥 과거 시계열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덜렁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내놓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시계열 연속 선상에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그래야 되는 거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그런 수치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용부 장관 어디 계세요? 고용부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의 경우에는 병행조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이 본조사 항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숫자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제대로 된 거라고 보느냐고요. 저희가 통계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했는지는 좀 더 자, 그러면 고용부 장관께서는 지금 2019년 현재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비정규직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는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모범적인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왔고요. 시장에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책을 통해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컨설팅과 세제 지원을 통해서 유인하는 형태로 해서 그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그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걸 판단하는데 통계 숫자가 이렇게 무의미한 숫자가 나오니까 시계열이 단절됐다라는 것이 통계청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저 의원님? 이 사업체 그거 이외에도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조사, 고용 형태별 공시제 자료, 그다음에 기간제 피보험자 수 3가지 그 DB를 다 뒤져보면요. 일단 이 기간제 요번과 같은 그런 기간제 급증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활 부가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물어보지 않았던 이 고용 예상 기간을 물어보면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또 구조가 변화하고 또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 통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새로운 통계를 내면 과거 통계에 대한 수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위원님, 네,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방향대로 저희가 21년의 병행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다만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병행조사의 시행 자체가 본조사의 응답 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는 게 그 시점부터 약간 좀 어려워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요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그 기간제 파악에 영향을 받은 바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시계열 간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이 발표한 이 비정규직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거와 비교하기가 보세요. 이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시계열적으로 연속 선상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 한 조사 자체가 불필요한 조사였든지 아니면 과거에 수십 년간 해온 조사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 가짜 뉴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조사 방식을 바꾸게 되면 혹은 조사 여러 가지 그 설문을 바꾸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포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전부 혼돈에 빠뜨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을 정말 당황스럽게 만든 이 조사를 한 통계청장은 전혀 책임진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가 병행 조사를 하면서 이게 본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마저도 자질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마치 그게 조사 방식의 변화가 아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발표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조사 변화에 의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통계가 나올 때 같이 해야지. 이 숫자가 나오고 난데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놀란 듯이 말이지. 차관들하고 청장하고 그때 기자간담회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그게? 저희가 3월 경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할 때부터 이 효과를 예측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경활부가 조사가 발표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총장님, 생각해서 이야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예. 좀 볼게요.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총리님, 오일 쇼크라든지 IMF라든지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기라고들 생각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각종 그 투자라든지 수출, 그다음에 소비, 성장,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가 5분기 연속해서 계속 감소된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분기 정도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사례가 언제쯤 있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정도 전후에서 있었습니다. 숫자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분기에 따라서 5분기 이상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동시에 하락한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IMF 위기 때 그때도 4분기 연속입니다. 두 지표 자체가 동시에 하락한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가 동시에 하락한 건 겨우 고작 1분기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최근에 2, 3년간에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4, 5분기 마이너스인데요. 워낙 2, 3년 전에 건설에 대한 아주 과열이 있어가지고요. 그에 대한 조정 기간을 거쳐서 그건 뭐 건설 투자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요. 설비 투자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연속해서 일어나고 총리께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설비 투자든 그 건설 투자든 이 부분은 산업 생산력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성장 잠재력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위기가 와서 몇 차례 좀 하락한다더라도 다음에 또 상승하겠지, 경기 사이클상 돌아오겠지 이런 그 정도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되고 또 한국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것은 왕창 늘었습니다. 국내 투자 유입하는 거하고 해외 투자로 유출되는 거에 전체적으로 금액의 비중이 무려 2.7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의원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꼭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수출 재고라든가 시장 개척이라든가 기술 제휴라든가 정부로 볼 때는 해외 투자가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제가 해외 투자 늘어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국내 투자 유입되는 거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 격차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하는 거 좋죠.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쌓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고 그리고 소득을 벌어오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은 뭡니까? 국내 시장은 지금 다른 외국에서 볼 때는 시장으로서 마켓으로서 어떤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저 격차가 2.7배예요. 의원님 외국인 국내 투자가 의원님 보신 것 좀 표에서 확 감소한 거로 나타났지만은 작년도 2018년도에 외국인 국내 투자액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 작년도에 이미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좀 국내 투자가 높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자, 3, 4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투자가 거의 비슷한 지금 그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의 국내 투자하고 국내에서 해외 유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입니다. 지금 10개월째 연속 감소이고 사실 오늘 지나면 11개월째 연속 감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8개월 연속 감소인데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어렵고 다른 그 위기 시대보다도 훨씬 장기간 수출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그동안 경제를 꾸려왔는데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출은 의원님 말씀대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볼 때는 10월 달도 아마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1개월째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반도체 업황이 다음 작년보다 페이지 좀 줄어든 것 보시겠습니다. 때문에 예. 반도체 업황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국제 그 관계에서 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 부분에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액 증감률을 보니까 한국이 꼴등입니다. 지금 세계 수출 순위가 우리나라가 몇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출 규모는 뭐 수출 규모로 8위입니다. 8위인데 8위. 수출액 증감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뒤로 돌아서서 1등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100 이하인데 사실 4월 달에 플러스가 한 번 있었어요. 저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 1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했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예, 소비심리. 제 질문은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저렇게 6개월 또 중간에 빼면 14개월인데 그 정도로 소비 심리가 어려웠던 적이 또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IMF 위기 때 그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려 6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소비 심리 지수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1년이 안 됐습니다. 10개월 하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 52시간 제도하고 또 주휴수당, 주휴시간을 산입한 이 부분 때문에 경제의 충격이 컸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뭐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보완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휴수당은 저는 이거는 뭐 벌써 한 50년째 계속 이루어왔던 사안으로서 작년도 금년인데 갑자기 생긴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큰 변수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바꾼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적용된 걸 갖다가 이번에 지침문, 시행령에다 개정하려는 내용이지 옛날에 없었던 내용을 이번에 시행령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